이번 세션의 주제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for XDR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XDR이라고 하면 저희 EDR이라는 제품하고 같이 소개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EDR이라는 제품을 미리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경우에 XDR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XDR을 구성하는 그런 XDR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EDR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XDR을 소개를 드릴 때 EDR하고 같이 소개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도 EDR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XDR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인데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이미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안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저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되는 공격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많은 빈도수와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른 보안 기사를 참고했을 때 초당 4,000건 정도의 패스워드 공격이 글로벌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 공격으로 인해서 사용자 계정이나 디바이스가 이제 침해를 받을 경우에 그 사용자 계정이나 디바이스로 우리 시스템 내부를 장악하는 데 걸리는 이제 시간의 평균은 72분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되고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멀티클라우드, 멀티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 보안 영역들을 커버리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영역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보안 제품들을 구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일로화되어진 보안 도구들을 통합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이러한 보안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고요. 각기 개별로 운영되는 보안 솔루션에서 많이 발생되는 알람, 오탐, 과탐들을 일일이 이제 분석하기에는 SOC 멤버들의 리소스라든지 보안 분석가의 수가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는 이제 한 가지의 공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싱 공격을 통해서 계정을 탈취하고 디바이스를 침해하고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이러한 패턴화되지 않는 다방면의 공격들이 여러 도메인을 교차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전체의 범위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보안을 운영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도화된 공격을 전체 공격 체인에 대한 가시성이 없는 SOC 멤버들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관제를 하는 팀이라면 이러한 고도화된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DR과 XDR에 대해서 약간 개념을 짚고 가고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처음 보안을 시작할 때 안티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티바이러스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안티바이러스를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공격이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선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을 100%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경험과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공격들이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추가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때 그것들을 엔드포인트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서 얼마나 이제 빠르게 디텍트하고 리스판스 할 수 있는지 그런 요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EDR이라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EDR은 엔드포인트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보안 영역에 각기 다른 보안 제품들이 사일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영역에서 탐지되는 이벤트와 얼럿들을 그 EDR 엔드포인트의 데이터와 연계시켜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이제 공격의 전체적인 가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르게 디텍트하고 리스판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제 XDR이라는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나 이메일이나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이런 신호들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과정들을 그 보안 담당자한테 알림을 주고 빠르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EDR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줄여서 MD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DR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보신 장표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윈도우 OS라든지 아웃룩, 오피스, 애저 이런 제품들을 공격하면서 여러 공격을 받아왔고 또 이를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에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시그널의 개수가 지금 43조인데 72조 개라고 합니다. 저거는 예전에 이제 43조인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고받아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빨리 끄집어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많은 보안 제품들의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보안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그 EDR을 제공하고 있는 MDE에도 이런 TI가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MDE의 에이전트는 윈도우 OS에 빌트인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빌트인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엔드포인트에 에이전트를 따로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따로 설치를 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OS 호환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성능 자체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추가로 그리고 윈도우 OS가 업데이트 될 때 그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서 그 MD 보안 엔진 에이전트 업데이트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 체크가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얼마 전에 타 EDR 벤더가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MDE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의 MDE 에이전트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가 내장을 하고 있는 디펜더 안티바이러스나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 어플리케이션 가드, 크리덴셜 가드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안 기능들과 별도의 연동 설정 없이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얼럿들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병목을 해서 MDE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E는 당연하게 윈도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맥이라든지 그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같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DE의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MDE P1, P2 이렇게 P2가 P1보다 이렇게 상위 라이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MD의 기능을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MD P1 기본 라이센스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P2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면 이렇게 MD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MD 프로세스가 이제 PC에서 에이전트는 이미 빌트인돼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PC에서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MD 온보딩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수행이 되면 그 MDA 에이전트가 PC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뭐 취약점이라든지 미스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디펜더 포탈로 그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엔드포인트들이 어떠한 위협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취약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대시보드가 이제 취약점 관리 대시보드이고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현황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익스포저 스코어라고 뭐 시큐어 스코어라고도 부르고요. 그 엔드포인트 전반적인 그 보안 현황을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뭐 수치화시켜서 우리의 지금 엔드포인트 보안 현황은 몇 점이야라고 이제 하나의 기준을 뭐 시켜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관리자는 우리의 엔드포인트 뭐 보안 현황이 뭐 몇 점이구나. 요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 시큐어 스코어 기반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취약점과 미스컨피그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만 제공을 하고 요거를 조치를 하면 보안 점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취약점을 조치를 하거나 뭐 보안 구성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권고사항, 조치 가이드를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디바이스가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뭐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그걸 개선하려면 어떤 액션을 해야 돼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보고 이를 이제 뭐 티켓으로 생성해서 인튠 관리자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IT 관리자죠. 보안 관리자와 IT 관리자의 인튠 티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IT의 뭐 취약점을 가지고 우리 디바이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개선을 해야 돼라고 티켓을 오픈을 하면 보안 관리자는 그 티켓을 보고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티켓 시스템인 뭐 지라라든지 뭐 서비스나우와 같은 뭐 제품과 API로 연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보통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취약점을 뭐 디스커버해서 알림을 주는 것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부터 이제 OS 커널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하드웨어 취약점까지 이제 디스커버해서 모든 스택을 아우르는 취약점 디스커버해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트레드 인텔리전스 TI를 이용해서 이제 CV 취약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리스트를 트레드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엔드포인트에 CV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 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림을 줄 수 있게 되고요. 뭐 당연하게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 CV의 취약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된 뭐 사이버 아티클 같은 내용과 알람도 관리자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클라우드 환경이나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 뭐 재택근무 등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격 표면들이 뭐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공격 표면이 증가했으니 이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기능을 MDA가 제공하는 부분들을 공격 표면 감소 ASR 기능이다라고 저희는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ASR은 공격 표면을 감소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필요 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격 표면을 최소화하자라는 그 기능으로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오피스 앱이 실행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엔드포인트에서 차단하는 정책을 제공을 하거나 오피스 매크로에서 오는 뭐 W32 API 호출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어도비 리더가 하이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 17가지 정도가 되는 정책을 MDA가 이제 그 아웃 오브 박스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안 관리자는 우리 환경에서 필요한 요 ASR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때 차단 정책으로 바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ASR 기능은 오디트 정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편의성이 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디트 정책을 통해서 먼저 이제 알람과 리포트를 받게끔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차단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로 이 ASR 기능을 사용을 하셔라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US 사이트 차단 같은 웹보호 정책도 MDA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대시보드 보시게 되면 US 사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뭐 성인 사이트라든지 이런 카테고리화를 저희가 시켜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엔드포인트에서 웹사이트 접속할 때 이런 카테고리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거야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지만 뭐 특정 IP라든지 URL, 도메인을 사용자가 그 지정을 해서 이걸 개별적으로 정책에 적용을 시켜서 특정 IP나 URL, 도메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커스텀한 룰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격 루트를 감소시켰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차단 그 탐지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탐지 엔진은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두 가지 그 영역에서 각기 다르게 유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파일이나 프로세스가 공격 행위를 하면 이게 실제로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파일을 뭐 샌드박스로 보내서 확인을 뭐 해보거나 아니면 샘플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엔진을 활용해서 탐지를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 단에서 레벨에서만 탐지 엔진이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주는 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위 기반의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정확한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라우드 엔진이 뒷단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위협이 신규 위협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클라우드 엔진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에게까지 즉각적으로 공유돼서 탐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탐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위협이 되기 전에 프리 익스큐션 센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안티바이러스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외부에서 이제 뭐 위협이 왔을 때 요게 악성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그 악성 여부를 걸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실제로는 이 파일이 프리 익스큐션 센서에 의해서 악성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파일인데 이게 프로세스화 되면서 악성 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 포스트 익스큐션 센서라고 하는 요 EDR 기능이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행위 전후 뭐 전체 과정에서 이런 탐지 엔진이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떤 고객사 환경에 우리는 서드 파티 안티바이러스 예를 들어 디펜더 안티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다른 뭐 알력이라든지 서드 파티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고객사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서드 파티 안티바이러스를 사용을 하시고 EDR은 저희 쪽 EDR을 사용을 하시는 그런 서드 파티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호환성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안티바이러스가 어떠한 위협을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 쪽 EDR이 뒷단에서 그 프로세스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위협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실제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희 쪽 EDR이 디텍션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개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DR에 대한 부분인데 EDR은 그 엔드포인트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탐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엔드포인트가 위협에 침해되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캐치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응할 수 있는지가 EDR 기능의 굉장히 큰 목적, 기능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MD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모든 일반적인 이벤트를 조사하고 분류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는 MD 관리 포털에서 약 30일 동안 보관이 되고 그것을 이제 위협 헌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왼쪽에 조금 보이시면 화면을 보시면 실제 디바이스에서 일어난 모든 이벤트들, 행위들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들이 디바이스에서 일어났는지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발생한 얼럿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컴 하이제킹이라는 얼럿이 발생을 했는데, 요것은 커먼 오브젝트 모듈이라는 그 모듈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그 모듈인데, 이게 레퍼런스 값이 변경이 되면 컴 하이제킹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얼럿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얼럿 창을 띄워주게 되고, 밑에 보시면은 그 공격에 대한 프로세스 트리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수행한 파워쉘이라든지 파워쉘 스크립트라든지 수행했던 CMD 커맨드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그 기록이 돼서 같이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MD에서 발생하는 얼럿은 하나하나 꼼꼼히 발생한 그 경고입니다. 이러한 얼럿들을 이제 엔티티를 보면서 연관된 다른 얼럿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연관된 다른 얼럿이 있다면 그곳에 이제 맥락을 이어서 하나의 공격 스토리를 이어서 하나의 인시던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 인시던트를 보면서 어떠한 공격이 어떠한 공격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가시성 있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여러 얼럿들을 묶어서 하나의 인시던트 공격 스토리로 보여주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러한 얼럿들과 연관된 디바이스, 아이디, 이런 엔티티들을 한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드밴스드 헌팅이라는 기능이고, KQL 쿼리라고 하는 MS가 제공하는 랭귀지를 사용해서 쿼리를 작성합니다. 쿼리를 작성해서 추가적인 위협 헌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DR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로그들이 저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계속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협 탐지를 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자는 KQL로 쿼리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파워쉘을 실행한 디바이스를 조회를 해줘라고 이제 KQL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밑에 보이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B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된 디바이스를 찾아줘라는 그런 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KQL 쿼리의 신텍스를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MDA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미리 이렇게 KQL 쿼리를 만들어서 GitHub나 여러 MDA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유용한 KQL 쿼리를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가 필요한 KQL 쿼리를 서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어드밴스드 헌팅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MD 포탈에는 시큐리티 코팔럿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나 KQL 쿼리 만들 건데 이런 쿼리를 만들어줘라고 이제 자연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KQL 쿼리를 만들어서 이 어드밴스 헌팅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리스판스라고 하는 기능은 MD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 중에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실제 원격 쉘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특정 디바이스에 뭐 트러블 슈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가서 뭐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리스판스 원격 쉘을 연결을 해서 명령어를 수행을 하거나 트러블 슈팅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로그를 수집하거나 미리 정의된 파워쉘을 배포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 리스판스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게 조사하고 그걸 조치하는 기능, 뭐 줄여서 AIR이라고 저희가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보통 보안 관리자분들이 이런 MD에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인시던트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시던트 알림을 받고 그 인시던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얼럿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위협이 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 디바이스라든지 위협한 파일에 대한 뭐 차단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시던트를 종료하는 이런 매뉴얼한 과정으로 인시던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AIR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MD가 알아서 자동으로 특정한 얼럿이나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얼럿이나 인시던트가 다른 얼럿이 다른 연관된 얼럿이 발생한 부분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얼럿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자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위협에 대한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 수정이 필요한 어떤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작아서 지금 좀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동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에 요 밑에 이제 5,224개의 엔티티들이 자동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요 하나의 수정하는 레미디에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 전체 과정이 요 16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작업을 수작업으로 보안 운영자들이 하게 되면 5,000개가 넘는 엔티티들을 조사하고 조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AIR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보안 관리자는 이렇게 4단계로 분류된 매뉴얼적인 작업에서 인시던트를 확인하고 AI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작업은 굉장히 간소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문가 서비스라고 유료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분석가가 우리 엔드포인트들의 이벤트들을 이제 분석하고 위협을 헌팅을 해서 얼럿들을 만들어서 노티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분석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이분들을 통해서 위협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객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SOC의 멤버들이 부족하거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고객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꾸로 얼럿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얼럿이 실제로 위협한 얼럿이냐 분석을 해달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쪽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XDR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랜섬웨어 공격의 공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면 그 사용자 계정이나 디바이스가 침해가 되고,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용자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클라우드 워크로드라든지 온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랜섬웨어를 심는 그러한 과정들이 공격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제품들은 엔드-투-엔드의 영역으로 전 보안 영역을 다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은 디펜더 포 오피스, 엔드포인트는 방금 설명을 드린 MD, ID는 엔트라 ID나 디펜더 포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은 디펜더 포 클라우드, 이런 각 보안 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많은 보안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보안 제품들의 상관관계, 시그널들을 다 엮어가지고 XDR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XDR을 활용해서
뭐 방지 보호, 뭐 딕텍션 앤 리스판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다라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XDR이라는 포탈이 디펜더 시리즈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번 달에 유니파이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좀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XDR 포탈에 SIEM이라고 하는 저희 그 애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SIEM 솔루션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XDR과 SIEM을 저희 쪽 SIEM을 하나의 포털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분석에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고도화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빌트인 되어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당연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는 트레드 인텔리전스가 여러 가지 IOC나 뭐 트레드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포스터 매니지먼트의 기능도 이 그 유니파이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플랫폼에 포함이 돼서 하나의 포탈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 저번 달에 G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통합 운영 환경에 대한 플랫폼을 하나의 포탈로 제공을 하고 SOC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XDR로 다시 돌아오면은 XDR을 통해서 인시던트의 빠른 그 분석과 조치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XDR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보안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안 영역에서 차단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의 XDR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그 제품으로 차단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엔트라이디와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베이스의 여러 가지 인시던트라든지 액티비티들을 XDR을 통해서 뭐 관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생성형 AI가 빌트인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별도의 유료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디펜더 포탈입니다. 포탈에서는 이제 조직에서 발생한 뭐 새로운 인시던트라든지 새로운 위협 보고서, 뭐 조직에 대한 뭐 영향, 뭐 인시던트에 대한 영향, 그래서 그 하나의 종합 상황판처럼 이렇게 대시보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보시는 창은 이제 인시던트 창입니다. 각기 다른 보안 제품 디펜더 시리즈가 발생하는 보안 인시던트들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인시던트로 만들어서 인시던트 리스트, 인시던트 탭은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인시던트, 포탈에 있는 하나의 인시던트 탭에 이 인시던트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게 발생한 굉장히 많은 얼럿들을 하나의 인시던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예를 들어서 300개의 그 얼럿들이 있으면은 40개의 인시던트로 추려주고, 그것을 이제 AIR 자동화된 조치와 복구를 통해서 40개의 인시던트가 알아서 복구가 되었다. 그래서 남은 인시던트는 10개다. 그래서 보안 관리자는 여러 가지 발생한 300개가 넘는 얼럿들 중에서 딱 남은 10개의 인시던트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시던트에 대한 상세 페이지고요.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보여주고, 인시던트가 공격이 수행이 됐을 때 마이터 어택 택틱스 또는 알럿 카테고리가 어떠한 알럿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인시던트에 속한 얼럿은 어떤 얼럿이 있는지, 영향을 받은 사용자 또는 유저, 메일박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엔티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개의 엔티티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시던트 전체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인시던트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얼럿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인시던트에 속한 어떠한 얼럿이 있는지 이제 리스트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럿은 EDR, 뭐 MDO, 이메일, 하나의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온 얼럿들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뭐 XDR에서 얼럿이 발생이 됐는지, 안티바이러스에서 됐는지, 클라우드, 그 워크로드, MDC에서 발생이 된 얼럿인지, 이렇게
데이터 디텍션 소스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인시던트로 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럿 하나를 좀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얼럿이 어떠한 과정으로 공격이 수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프로세스 트리 구조로 이렇게 공격 과정이 수행이 됐고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수행한 파워쉘 코드는 이러한 파워쉘이 수행이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페이지입니다. 해당 디바이스가 리스크한 레벨이 상중한지, 이 디바이스에 로그인한 유저들이 어떤 유저가 있는지, 네, 이 디바이스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디바이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 센터라고 하는 요 위에 보시는 항목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면 디펜더 XDR에서 수행이 됐던 여러 가지 관리자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된 조치와 대응, AIR이 수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AIR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수행 내역들이 이렇게 리스트되게 알람이 돼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좀 전에 AIR 설명을 드릴 때처럼 이렇게 자동화된 분석과 조치가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유저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 유저, 엔트라 아이디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유저가 수행했던 리스크한 액티비티들이라든지 이 해당 유저가 리스크한 유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헌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어드밴스드 헌팅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KQL 쿼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돼가지고 밑에 표기가 되면 결과를 하나 클릭하게 되면 이 엔드포인트 항목을 클릭한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도 이렇게 어드밴스드 헌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한 몇 분 일찍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